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TO 서밋을 마치고 나서 느꼈던 점, 이 STO 서밋이 어떤 의미가 있었던 일이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 강연을 못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요점만 빼서 어떤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 STO 서밋에서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는 지금 보시면은 한국인이 거의 없죠. 주로 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STO 전문 기업인들을 초청했던 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그런 행동을 위해서 저를 섭외를 했었고요. 그래서 조직위원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운이 좋게도 저랑 조직위원장님이 같이 업계 종사자들을 많이 컨택을 해서 그래도 첫 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참가해 주셨어요. 그게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이전에 한국에 있었던 대부분의 세큐리티 토큰 관련된 서밋이나 컨퍼런스든 뭐가 됐든 간에 국내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거의 다 해외에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죠. 국내 연사들만 있어가지고 그건 맨날 하는 소리가 국내 법이 지금 거의 막혀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하고, 그렇다고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도 않고 답답한 이야기들만 계속 했었거든요. 하지만 세계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토큰 증권 전문 유튜브를 시작한 이 또한 국내에서만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서, 이 토큰 증권이라는 게 일단은 글로벌이 메인이라고 디폴트 값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외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다른 나라들이 치고 나가는지를 이해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을 초대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이 STO 서밋의 1회 행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ISTA라는 거를 조직을 했어요. 이 ISTA는 뭐냐면 International Security Token Association이에요. 세계 토큰 증권 협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조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연사로 오셨던 분들은 초청장을 다 돌렸는데 다 이제 동일한 지위를 갖고 내부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저희가 만든 정관을 보고 동의하신 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추후에 홈페이지가 나오고 하면은 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매우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강연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고요. 조직위원회로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이델리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뉴스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AISTA도 발족도 했고, 또 이제 강연했던 내용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풀 영상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지금 등지고 계신 분이 윤창현 국회의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 계신 분이 KRX 손병두 이사장님이신데 INX 밥이랑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저희 사실 토큰 증권을 떠나서 블록체인 전반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는 분이 윤창현 국회의원님이시고, 증권에 있어서는 독점이죠. KRX를 거쳐야만 이렇게 상장이 되는데 손병두 이사장님이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다라고 한 번 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윤창현 의원님은 뒤에 들었는데 당일 아침에 본인 그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실에서 개최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오셔서 행사를 빛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연설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 그리고 요청해 드렸던 거보다 조금 더 길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연설이 끝나면 매일 저녁 여기 행사장에서 많은 참가 업체들 그리고 이제 VIP 티켓을 사신 분들이 모여서 디너랑 네트워킹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요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하는 쪽이 이데일리 센터장님이, 여기 권소연 센터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행사 일정에 대한 전반을 잡아주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김정민 국장님. 국장님은 이데일리 TV를 주관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스튜디오 그리고 아주 치열하게 계시는 이 방송 관련된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생방송으로 저희가 전 세계 송출을 하는 작업에 있어서 지대한 공을 세워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해외 연사들이 좀 더 이 행사가 가치 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협조해주신 이데일리 직원분들도 밤늦게까지 고생을 해주셨거든요. 마감하고 청소하고 치우는 것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이제 네트워킹을 한다고
빨리빨리 나가는 바람에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분들에게도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넥스의 부사장님이죠. 밥하고 좀 친분이 쌓여서 계속 같이 행동을 좀 했었는데 여기 센터장님이 사진 한번 찍고 싶다고 하셔서 사진을 같이 찍었고, 원래 모자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 안 쓰고 있죠. 지금 요 모자를 제가 선물로 하나 받았어요. 그 외에 뭐 조금 있었지만 어쨌든 상징적으로는 요 모자가 이제 초판으로 나왔던 모자인데 요거를 선물을 해주셔서 바합한테 또 되게 감사하다, 그리고 이 아이넥스에서 흔쾌히 또 제네럴 스폰서를 맡아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또 요 행사를 통해서 코리안 커뮤니티 어드바이저로 임명해 주시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저한테는 또 뜻깊은 이정표가 됐고요. 이 행사에서 보면 많은 아이넥스 홀더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밥하고 대화를 깊이 있게는 나누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셨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또 따로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또 질문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궁금한 점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구독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까지 소통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족스러웠고요. 이분들 외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 많았어요. 그래서 오셨던 많은 분들이 따로 인사드리고 참석해 주신다고 멀리서 오셨던 분도 있었는데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사진으로 남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뭐 진로를 고민하던 대학생분도 한 분 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드바이스를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이 구독자님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굉장히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되게 고마웠던 팀 중에 한 개가 아이넥스의 트레저 익스피리언스 팀이었는데요.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제가 알아봤던 거랑 또 실제로 이 강연을 듣고 또 미팅을 별도로 하면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였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나가려고 하시는 비전이 좀 컸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또 특히나 이 가운데 연설해 주셨던 창립자분이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청중들이 한 몇 번씩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즐거운 강연이었다 라는 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개인적으로 미팅을 했을 때 실제로 이 난파선에서 건졌던 보물들도 보여주셨고, 이게 실제로 보물들이 건져 올려서 보관을 하고 있는지도 사진을 살짝 보여주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놀라웠었습니다. 1700년도 난파선에서 건져 올린 머스킷 총알도 선물로 하나 받았는데 이 자리를 비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매우 주요하다고 생각되는 분 중에 하나가 레귤레이션을 담당했던 교수님이세요. IME의 법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꽤 유명한 로펌에 소속되신 교수님이 계신데 요분이죠. 다니엘이라고 불렀는데 요 교수님이 ISTA에 참석도 해주셨고, 또 본인이 썼던 이 교재, 요 다니엘 써있죠. 본인이 쓰셨던 이 교재를 제가 뭐 구매하겠다고 하니까 별도로 DHL로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서 친필로 이렇게 워딩도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확인했고, 요거를 갖다가 한 번쯤 심화 과정으로 저희가 지금 3분짜리 짧은 영상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조금 심화한 과정으로 해서 고급 과정을 동시에 한번 짧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급 과정은 뭐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니까 같이 스터디를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영상도 제가 생각했던 만큼 다 못 찍고 있기 때문에 제 코가 석자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지만 기회를 만들어서 토큰증권의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되게 굉장히 큰 그룹이죠. 레드스완의 CEO신데요.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코파운더거든요. 두 분이 같이 만드셨고 부동산을 평생 업으로 하셨던 분이고 박사학위까지 갖고 계세요. 이 분이 지금 운영하는 레드스완은 규모가 매우 상당합니다. 70빌리언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운영하는 규모가. 그래서 단위도 어마무시하고 마이애미에 계신데 되게 흔쾌히 또 참석을 해주셨어요. 예,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특히나 저희 조직위원장님이 힘써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조직위원장님한테도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강연을 다 못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냥 요약하자면 끝부분만 제가 몇 장을 가져왔고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 2023년 2쿼터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주식의 42.5%는 미국이다.
그러면 세큐리티 토큰이 BCG 그룹이 추정한 게 16트릴리언 달러란 말이죠. ADDX랑 같이 했죠. 요 16트릴리언이 100%라고 했을 때 42.5%는 뭐냐? 6.8 트릴리언 달러다. 그러면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될 모든 토큰 증권의 규모가 2030년에 6.8 트릴리언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숫자 자체도 사실은 저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6.8보다도 덤벼들만 하지 않나. 9,10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오퍼링을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로 자료를 준비했었고요. 또 INX 토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2023년도 4월쯤에 있었던 자료인데요. 전 세계 모든 토큰 증권 홀더 지갑이 18,000몇 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좀 구찌가 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지갑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지갑 수는 매우 작은 편이죠. 그 작은 지갑의 절반이 INX 토큰 폴더라는 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요 T제로도 사실 매우 우수한 기업은 틀림없는데 요새 좀 약간 역행하는 게 조금 있어요. 뭐 그렇다고 나쁜 회사는 절대 아니고요. 탑티어급인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홀더수 차이가. 이 홀더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꼽았고요. 이제 공모랑 커뮤니티 요 두 가지로 뽑았어요. 공모는 F1 파일링을 했기 때문에 73개국에서 7,200명의 리테일 인베스터들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IPO를 마쳤다고 생각을 하고요. 커뮤니티는 INX가 리퍼블릭에 대한 그 파트너십을 맺고 또 다른 파트너십들을 맺는 방향성을 보면 굉장히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면 리퍼블릭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나 로빈후드 같은 데도 알 만큼 매우 유명한 플랫폼이거든요. 지금 요 업계에서는 1등입니다. 여기가 3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퍼링 받았던 금액이 한 3.4조 원 정도가 돼요. 요 리퍼블릭과 협업을 통해서 실제로 리퍼블릭 지금 INX를 인수하려고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협업을 통해서 리퍼블릭 노트가 곧 12월 달에 INX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요렇게 됐을 때 요 300만 명이 INX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이 일으키는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수수료를 받고 INX가 성장할 거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죠. 그런 방향성과 연결되어서 커뮤니티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소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될 점에 대해서 몇 개 설명드렸는데 글로벌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되는 회사들에게 쏠림 현상이 생길 거라는 걸 언급을 좀 드렸어요. 쏠림 현상. 이게 뭐냐? 국내 투자자라고 국내 증권사만 이용할 건 아니라는 거죠. 해외에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으면 해외 증권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다이렉트로 중간 마진 없이 바로 이용해서 거기에 원하는 수수료를 주고 해당 관련돼서 상장되어 있는 토큰을 바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낀다고 보면 국내 투자자가 해외로 많이 어떤 특정 플랫폼이 굉장히 뜨면 거기에 쏠릴 거다라는 게 제 가설이고요. 글로벌화를 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가 프라이빗 체인을 쓰도록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대비가 좀 돼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퍼블릭도 결국엔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들도 퍼블릭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디파이가 우죽순처럼 생길 건데 디파이 플랫폼보다 CFI를 사용할 만한 그런 강점 본인의 거래소가 CFI라고 하면은 CFI 거래소에 대한 그 장점을 잘 만들어 두시길 바란다. 라는 거. 그리고 커뮤니티가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 기관에도 제가 좀 한마디를 하고 싶었어 가지고 이렇게 한 장을 만들었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토큰증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걸음마를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뛰어다니니까 막 미국에 있는 친구들,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들이 뛰어다니니까 자기도 뛰려고 하니까 안 돼. 너 넘어지면 다치니까 그냥 계속 기어다녀. 지금 딱 우리나라의 사정은 요까지거든요. 저는 조금 더 이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오픈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이게 계속 이렇게 쇄국 정책처럼 느껴지면은 결국에는 다 뺏긴다. 안전을 위해서 한정을 짓는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투자를 안 하겠죠. 상장할 업체도 여기도 상장을 안 할 거고 왜냐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과연 많이 하게 될까? 의문스럽습니다. 만약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외 주식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다이렉트로 미국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신다면 닫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토큰 증권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랄까요? 부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국내에서도 지금 이게 굉장히 스트릭하게 정부에서 반응을 보이니까 유능한 인재들이 다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유능한 인재들이. 저는 되게 안쓰럽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유능하고 사업을 잘 키워나갈 인재들이 많은데 다 해외에서 기회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 저 같아도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유능한 회사들이 다 해외에 상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조속히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안 늦었거든요. 아까 지갑 18,000개밖에 안 되는 거 아까 보셨잖아요. 안 늦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웨이브가 오기 전에 준비가 된 우리나라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을 감히 홍보나 기관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끝으로는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STO 서밋은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행사였고요. 입술이 정말 찢어질 정도로 제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또 성과도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ISTA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 혹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토큰 증권 업계가 다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토큰 증권 업계가 숨쉴 구멍이 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도 좀 해결하고 돈도 좀 많이 돌고 그래서 산업이 좀 활성화되는 모습을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되게 뜻깊었고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만나 뵀던 모든 분들의 성함이나 시간 관계상 언급을 못 드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두에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우리나라 토큰 증권 산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나라 토큰 증권 법규가 하루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풀랩이었습니다.